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정순왕후 김씨의 두 번째로 정조의 즉위로 대비 순조의 즉위로 수렴청정을 하는 정순왕후 김씨 이야기입니다. 정조 즉위 직후 김귀주는 정의품의 한성부 판윤이 되었지만 이 직후 숙적인 홍봉안을 공격하는 회심의 상소를 한 번 더 올렸으나 정조는 오히려 이전 일을 언급하며 남당에 김귀주를 귀양 보냈습니다. 정조는 바로 이때 김귀주가 세손 시절에 자신이 정순왕후에게 아랫 내용을 곡해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릴 때 정순왕후하고 스스럼 없게 얘기 나눈 것을 김귀주가 듣고 상소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조는 외조 부인 홍봉안의 발언을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을 경우 추승을 빌미로 틈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멘트로 이해했고 이를 경계하면서 정순왕후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을 김귀주가 직접 문제 삼으면서 홍봉안을 죽이기 위해 세손 자신까지 위태롭게 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영조 48년에 세손이었던 정조가 외조부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김귀주의 상소에 흉악하고 반역스러운 신보, 분통이 터져 관이 찢어질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격노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듯이 정조에게 즉위 이전 위협이 되는 세력은 외가인 풍산 홍씨의 북당이었지 경주 김씨의 남당이 아니라 김귀주는 별 죄가 없는데 정조가 그를 숙청하는 정황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박시백은 이것을 김귀주가 권신이 되면 홍봉안보다 더 위험한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정조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귀주의 능력과 정략은 홍봉안을 능가할 정도였고 정순왕후의 카리스마와 권위가 더해지면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게 뻔했기에 정조가 그를 실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조뿐만 아니라 역대 제왕들도 권신을 적당히 이용하다가 자신의 위엄을 넘보면 꼬투리 잡아 실각시키는 게 다반사로 어떻게 보면 정조가 김귀주와 정순왕후를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영조시대에 김귀주를 배신한 것은 정우겸도 있었지만 정우겸은 정조 즉위 직후 바로 그 대가를 받고 이후 정순왕후는 정조의 보호자에서 권내 견제자, 벽파의 중심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순왕후 김씨가 사도세자 추승에 부정적이었던 벽파의 중심점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조의 즉위 과정이나 정조의 치세 내내 여당에 가까웠으나 정조의 탕평 행보에만 거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벽파가 사도세자를 싫어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으로 사도세자의 폐세자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당시 주도했던 노론계는 왕의 생부를 모함한 역적이 될 수도 있어 결사 반대한 것입니다. 왕의 생부를 모함한 세력은 없었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가 주도했는데 벽파가 사도세자 추승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추승을 통한 정권 교체를 기도하던 남인의 영수 체제공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정순왕후의 두드러진 행보는 정조의 동생인 은원군 이인에 대한 처벌에서 나타나는데 정조가 은원군 이인의 처벌을 완화하려고 할 때마다 정순왕후는 단식투쟁을 벌이며 이인을 처벌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정조도 단식으로 맞섰으나 결국 매번 손을 들게 되었는데 하필 은원군인 이유는 바로 그가 숙적인 북당의 홍봉안과 적극 연계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은원군이 역적이라면 풍산 홍씨도 역적과 연대한 존재가 되었으며 거꾸로 은원군을 사면한다면 풍산 홍씨도 역시 사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산 홍씨가 은원군을 옹립하려는 시도는 분명 사실이라 남인들도 대비전의 뜻을 따르라 외쳐야 하는 상황으로 명분을 앞세워 정조의 사면, 완화 행보를 압박하는 것이 정순왕후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도 보통 머리는 아니라 수시로 은원군을 불러다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지가 어찌 병가에서 계책을 내어 적을 속이듯 하십니까? 라고 놀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조의 행동으로 인해 민심도 정조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 은원군은 정조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복 형제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정조를 제외한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심은 주상이 은원군과 저렇게 우애가 좋으니 이건 아버지에 대한 효도이기도 하다로 바뀌게 된 것으로 민심이 바뀌자 정순왕후의 압박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효라는 명분은 너무나 굉장히 강한 명분이었고 그 명분을 중요시하는 정순왕후로선 더 이상 압박을 강화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순왕후는 정조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 직접 약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여 신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이미 정조의 병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임을 정순왕후도 짐작한 듯한데 정조 어록집인 일등록에는 정순왕후를 향해 친밀한 감정을 나타내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행록을 쓰며 정조가 자신을 극진히 공양했다고 했고 그 외 명의록에서 정조가 김귀주를 비호했다거나 내전에 도움이 많았음을 기록한 것으로 둘 사이는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조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정순왕후의 거처인 수정전을 언급한 것인데 정황상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급히 정순왕후를 찾으려 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창경궁 영춘원에서 승하하였고 이어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대왕대비가 되어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정을 주도하면서 조정의 주요 신하들로부터 개인별 충성 서약을 받았는데 신유박해를 주도하고 장영영을 폐지하며 규장각을 축소시켰고 공노비를 혁파하였습니다. 3년 동안 수렴청정한 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물러났다.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한정하다. 차대하였다.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한정하였다. 대왕대비가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차대를 오늘로 앞당겨 정한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 경신년에 창왕하고 만극한 나를 당하여 수렴청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내가 본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이 없는 데다가 또 여러 해 동안 고지를 알아왔으므로 보통 사람처럼 이를 책임질 수 없었던 것이 오래되었다. 불행하게도 만극한 때를 당하여 부득이 종국을 위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담당하여 끌어온 지 3년이 되어 가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니 이 마음의 기쁨이 또 마땅히 어떠하였겠는가. 나의 처음 뜻은 새해에 곧 수렴청정을 거두려 했었는데 그 사이에 큰 재의를 당하였으니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바로 비상한 일인데 이런 비상한 재의가 있게 된 것이다. 해는 주상의 보령이 오히려 15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해 초두에 곧 수렴청정을 거두려 하였다. 새해에는 다시 수렴청정하지 않으려 한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통유하고 차대를 앞당겨 정한 것이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경사스러운 날이다. 주상의 나이가 곧 15세에 차게 되어 이제 친히 정사를 행하게 되었으니 경들은 단지 기뻐하여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순조실록 5권, 순조 3년 1803년, 청가경 8년 12월 28일 첫 번째 기사. 물론 물러나기가 무섭게 훗날 순원왕후가 되는 순조비의 간택을 반대한 권위를 탄핵하며 벽파에 대한 시파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당황하여 수렴청정을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는데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6월 23일 첫 번째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조를 시켜서 할 말이 있으니 대신들 좀 모으라. 고 명을 내렸는데 대신들이 입궐하자 정작 정순왕후는 순조 뒤에 수렴을 치고 앉아 있었고 순조가 자전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신다. 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다시 수렴을 재개하겠다는 안목의 표시였다. 그러자 소론인 좌의정 이시수가 갑자기 정순왕후의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칭송하더니 그건 그렇고 지금 하는 일이 이치에 맞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성상께서 하실 것이니 수렴하지 마시죠. 라고 대놓고 수렴을 거둘 것을 적극 청했다. 그러자 벽파의 수장인 우의정 김관주도 동의했다. 워낙 명분과 상례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던지라 정파가 다르고 아니고를 떠나 사실상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다. 이에 정순왕후는 내가 수렴 중한 것은 다 알지 근데 요즘 권유를 탄핵하면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누군가가 김조순의 딸을 들이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가 대체 누구냐? 대간의 상소가 명백하지 않으니 상황이 더 시끄러워지잖아. 그래서 대간에게 그 누구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게 하고 나온 김에 내 심중에 있는 말도 다 하려고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시수는 지지 않고 반박하길. 그렇다면 성상께 말씀드려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수렴치고 나와서 자전 마마의 공덕에 손상 끼치십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정순왕후가 슬슬 열받아서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다 내 탓이라고 씹어대는데 난 공덕이 없는 사람이라서 못 참겠다. 나보고 오늘 스스로의 공덕을 해쳤다고? 분통한 일이 있는데 해명도 못한단 말이냐? 라고 외쳤다. 이에 이시수가 대답하길 그럼 성상께 말씀드려 처분하면 되지 왜 수렴을 치고 엄한 하교를 내리시나요? 라고 했고 이에 김관주가 이시수의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정순왕후는 내가 수렴 거두면서 큰 형정에는 참여 안 됐지? 라고 과거의 일을 상기하자 이시수는 물론이죠. 작은 일에도 얼마든지 참여하시지요. 그런데 수렴은 거두고 전하를 통해서 참여하세요. 그럼 자전마마의 공덕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했고 정순왕후는 정말로 열받아서 내가 공덕이 어디 있어? 지금 공덕이란 거짓말로 날 속이는구나. 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시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신하된 몸으로 그런 죄를 짓다니 마땅히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정순왕후는 내가 무식해서 오늘 좀 추태를 부렸다. 그런데 나도 말 좀 하고 살자. 왜 그것도 못하게 만드냐? 라고 좀 누그러진 투로 말하자 이시수는 통곡하면서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 신은 즉시 죽어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라고 했고 김관주가 말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라고 정순왕후를 탓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순왕후가 백기를 들고 내가 견식이 없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죄 삼지는 말아주시오. 앞으로 일이 있으면 언교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수렴을 거두고 물러났다. 이전까지는 명분을 쥐고 행동했기에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벽파적 입장을 내세우는 데에 거칠 것이 없었던 정순왕후가 명분 없는 재수렴 시도를 자행함으로써 반대파의 반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정순왕후는 자신이 김조순의 딸을 순조에 빌어들이는 일을 반대했다는 것이 모함이라는 걸 해명하는 편지를 내렸고 신부전으로 불과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에 엇갈린 다양한 평가를 받는 정순왕후 김씨로 이어집니다.